안녕하세요. 2학년 실용수학을 담당하는 이기석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8페이지입니다. 교과서 28페이지 5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5번 문제는 다음 그림은 농사를 짓지 않는 2인 이상의 가구에 대한 진위계수를 연도순으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자, 요 그래프를 보고 우리는 1번과 2번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여기서 세로축부터 한번 볼까요? 세로축에 보이는 게 지금 진위계수가 보이죠? 여기 보이는 진위계수. 우리 지난 시간에 진위계수 배웠었죠? 진위계수 뭐라고 배웠어요? 맞아요. 소득분포의 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한 계수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진위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불평등해진다는 걸 알고 있죠. 진위계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는 소득이 더 평등해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5번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면 됩니다. 2014년과 2015년의 진위계수를 찾고 일단 먼저 진위계수 찾아봅시다. 2014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2014년도가 여기 있죠. 2014년도에서의 진위계수는 0.278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한번 답을 적어 봅시다. 2014년도에는 0.278. 자,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0.27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 걸 한번 봅시다. 2014년과 2015년의 소득 분배 상황을 비교하여 말해보자. 지금 보면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로 넘어올 때는 진위계수가 줄어들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요거를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는 소득 분배가 더 균등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한번 적어 봅시다. 여기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는 소득 분배가 어떻게 됐어요? 진위계수가 작아졌으니까 균등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같이 볼게요. 2006년부터 2015년 사이의 소득 분배 변화의 경향을 말해 봅시다. 자, 경향을 말하는 거니까 너무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시작이 2006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006년부터 쭉 그래프의 변화를 보면 지금 2008년까지는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나요? 2008년까지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죠? 요거부터 먼저 적어 볼게요. 자, 이번에 답은 2006년도에서 2008년까지는 어떻게 보여요? 소득 분배가, 즉 진위계수가 점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 분배가 점차 불균등해지는 경향이 나타나죠. 그래서 소득 분배가 점차 불균등해진다고 할 수 있겠죠. 불균등해지는 편인데, 근데 뒤에서는 조금 다른 경향이 나타날 거예요. 2008년을 기준으로, 여기 보이는 2008년을 기준으로 뒤쪽을 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프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쭉 아래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뒤쪽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2009년부터는 소득 분배가 점차 균등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왜요? 진위계수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09년부터는 소득 분배가
어떻게 돼요? 점차 균등해지는 편이다. 균등해지는 편이다.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번 문제를 풀어봤고 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보면 다음 그림은 2014년에 세계 여러 나라의 지니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계 지도가 있고 지금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문제는 위 그림에서 우리나라를 찾아 칠해진 색에 해당하는 지니 개수의 범위를 말하고 일단 여기까지 끊어서 봅시다. 자, 우리나라가 어딨나요? 동그라미 한번 치러 가볼까요? 이쪽에 보이죠? 이쪽에 동해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 색깔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요 색깔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 볼까요? 지금 요거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0.3에서 0.35 우리는 저 부분이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지니 개수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0.3에서 0.30으로 적을게요. 0.30에서 0.35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같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다른 나라도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조금만 눈을 돌리면 여기 커다란 영토가 보이죠? 이 나라가 무엇일까요? 이 나라는 밑에 적어 볼게요. 인도입니다. 지금 지도에 바로 답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인도도 우리나라랑 색깔이 같기 때문에 지니 개수가 0.30에서 0.35 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왼쪽으로 오면 이 부분도 우리나라랑 색깔이 똑같죠. 이 부분에 어떤 나라일까요? 이 나라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자, 조금 더 와볼까요? 조금 유명한 나라가 있죠. 여기 나라는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랑 색깔이 똑같은데 어떤 나라일까요? 이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좀 유명한 나라죠. 프랑스. 자, 왼쪽으로 오면 엄청 커다란 대륙이 있죠. 또 이 대륙도 우리나라랑 색깔이 똑같아요. 요거는 알겠죠, 여러분들? 어디에요? 맞아요. 캐나다예요. 캐나다. 자, 이렇게 4개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프랑스, 이집트, 인도는 우리나라랑 지니 개수가 똑같다. 아니, 똑같다는 아니죠. 지니 개수의 색깔이 똑같다. 즉, 범위는 0.30에서 0.35 사이에 속해져 있다. 요 정도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9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9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이제 물가지수라는 게 나옵니다. 자, 물가지수 밑에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가가 먼저 나와져 있죠. 물가의 정의부터 한번 볼 거예요. 물가는 형광펜으로 칠해가면서 봅시다. 물가는 여러 가지 상품들의 가격을 한데 묶어 이들의 종합적인 움직임을 알 수 있도록 한 것. 여기까지 한번 쳐볼게요. 뭐 대부분의 학생들은 물가가 뭔지는 얘기는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정의한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것으로 여러 가지 상품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나타낸다. 이는 가계의 소비 생활이나 기업의 생산 활동은 물론 국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경제의 균형 있는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물가의 안정이 중요하다. 그렇죠, 여러분. 물가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면 경제가 조금 흔들린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밑에 볼게요. 물가는 뭐로 측정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물가 지수로 측정을 할 거예요. 물가 지수를 지금 배워보는 건데 여기 물가 지수의 의미가 나와져 있죠. 물가 지수는 뒤에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 상품들의 가격을 특수한 방식으로 평가하여 하나의 뭐로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물가지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물가지수는 뭐가 되냐면 물가가 계속 바뀌는
즉 물가의 변동이겠죠. 물가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숫자로 나타낸 거죠. 나타내는 지수. 요게 물가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하는 물가지수의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통계청에서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4가지 물가지수를 매월 작성해서 조사를 해야겠죠. 가장 많이 들어본 거는 여러분들 요거일 거예요. 소비자 물가지수. 추가로 수출입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농가 판매 및 구입 가격지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거는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요것만 읽고 넘어갈까요? 도시에 사는 소비자들이 사들이는 상품의 가격과 서비스 요금 수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 밑에 있는 식이에요. 요 식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요 식에 적절한 수들을 넣어서 문제 7번을 해결을 해볼 거예요. 자, 식부터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여기 이게 중요하죠.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봅시다. 중요한 건 기준 시점이 있어야 돼요. 기준 시점 물가 지수분에 비교 시점 물가지수에서 기준 시점 물가지수를 뺀 거에다가 여기 보이는 단위가 지금 비율로 나타나 있죠. 퍼센트. 그래서 곱하기 100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가 상승률이에요. 지난달에 비해서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혹은 전해 그러니까 지난 연도에 비해서 얼만큼 상승했는지 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공식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요 식을 가지고 지금 밑에 문제를 한번 봅시다. 문제 풀면서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같은 달의 물가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의 물가지수가 숫자로 표현된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문제를 보면 2014년 대비 2015년 물가 상승률을 구해보자.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여기서 기준 시점이 뭐고 비교 시점이 뭔지가 중요해요. 기준 시점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거 대비가 되는 그 시점이 기준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2014년 대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지금 2015년 물가 상승이에요. 그래서 2014년이 뭐가 되냐면 밑에 적어 볼게요. 기준 시점이 되는 거예요. 기준 시점. 2015년은 뭐가 되겠어요? 기준 시점과 이제 비교를 해주는 시점이니까 비교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식에 넣어보면 돼요. 기준 시점의 물가지수는 2014년도의 물가지수니까 107.13이 되겠죠. 107.1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위에는 비교 시점 2015년도의 물가지수는 107.74가 되겠죠. 107.74에 다시 한번 기준 시점 물가지수를 빼면 107.13을 빼면 됩니다. 여기에 곱하기 100이 있습니다. 요거를 계산을 선생님이 미리 해왔습니다. 계산을 하면 0.57%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직접 한번 계산을 해봐도 괜찮겠죠? 자, 2번 문제 가봅시다. 위표에서 전년 대비 물가지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해를 찾고 그때 물가 상승률을 직접 한번 구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찾을 거는 각 해가 년이 넘어갈 때마다 이렇게 1년씩 지날 때마다 일단은 가장 많이 증가되는 부분, 물가지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부분을 찾아주면 돼요. 지금 2012년 이후로는 거의 상승을 안 하고 있죠. 1 내지는 0. 몇씩 상승을 하고 있는데 2011년에서 2012년으로 넘어갈 때 보면 2.28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년 대비 물가 지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해는 몇 년도가 되겠어요? 맞아요. 2012년도라고 답을 해줘야겠죠. 2011년도에 비해 2012년도 물가지수가 많이 상승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2012년도는 기준 시점이 되겠어요? 비교 시점이 되겠어요? 그렇죠. 비교 시점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비교 시점.
그럼 참고로 2011년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기준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 볼게요. 분모에 들어가는 건 기준 시점이에요. 그래서 2011년도의 물가지수 104.00. 그 다음에 위에는 106.28 마이너스 104.00 곱하기 100까지 하면 물가 상승률이 나오겠죠. 선생님이 미리 계산을 해왔으니까 답을 구하면 2.19%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봅시다. 30페이지 한번 봅시다. 30페이지 나오는 내용은 전체 다 해결을 해보지는 않을 거예요. 복잡한 얘기도 있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와서 문제를 해결을 해볼 겁니다. 자, 통계청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 가격 481개 품목을 선정하여 매월 뭐를 산출하냐면 아까 앞에서 나왔죠. 통계청에서 하는 일이라고 했죠.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출을 합니다. 이때 정확한 조사를 위해 5년마다 조사 대상 품목을 추가하거나 교체한다. 참고로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 소비자 물가지수 구하는 과정을 좀 한번 볼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개별 도시 품목 지수라는 게 있어요. 뭐 뜻이 있겠지만 뜻은 간단하게만 볼 것이고 우리는 실제로 한번 어떻게 구하는지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시별로 특정한 각 품목에 대한 기준 시점 가격을 뭐로 두고 100으로 두고 본 거예요. 여러분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봤을 때 과목 점수 만점이 100점이잖아요. 그 100으로 두고 이 개별 도시 품목 지수가 얼마가 되는지 기준이 100일 때 100보다 넘어가면 품목 지수가 높은 것, 100보다 좀 낮으면 품목 지수가 낮은 것, 기준이 되는 점이 100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100으로 나타내었을 때 비교 시점의 각 비율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기준 시점이 있을 거고 기준 시점 가격이 있을 거고 비교 시점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지금 여기 예시를 들어놨죠. 예시의 문제는 요 문제예요. 여기 여학생이 말하는 문제를 보면서 이 식이 나오는 기준을 한번 볼 거예요. A 도시의 20kg 쌀 한 포대의 기준 시점에는 55,500원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66,600원이니까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걸 가지고 이 쌀의 품목 지수를 찾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A 도시의 20kg 쌀 한 포대의 개별 도시 품목 지수는 이렇게 찾을 수 있다. 근데 이 식이 나오게 된 이유를 조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쌤이 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품목 지수라고 해볼게요. 품목 지수. 요거는 일단 분모가 55,500원이에요. 55,500원은 기준 시점의 가격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55,500원은 분모의 기준 시점 가격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기준 시점 가격 분에 이제 66,600원은 언제예요? 66,600원은 이번 달 가격이에요. 66,600원이. 그래서 위에는 비교 시점 가격이에요.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의 가격을 비교하는 거니까 비교 시점 가격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게 66,600원이에요. 그 다음 곱하기 100을 해주는 이유는 기준이 100이기 때문이에요. 비율로 보기 때문에 곱하기 100까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120이 나왔다는 거는 품목 지수가 높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기준이 100이기 때문에 지난달에 비해서 지금 이번 달에 이 품목의 가격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수로 표현했을 때 그 지수가 품목 지수가 되는 거고 그 수치가 120만큼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이해할 수 있겠어요? 100 기준으로 높으면 가격이 올라갔다. 100 기준으로 낮아지면 가격이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시간에는 밑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보고 열린 교실 8번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